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왔습니다.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의 개수도 많고 코스닥도 일부 종목에만 좀 쏠림 현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내부 동력으로 강했던 우리 증시 하루 만에 분위기 반전입니다. 두 분께 답을 여쭤볼게요.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증시가 또 신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쉬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가나 싶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S&P 500 지수 5,000을 넘어 올 연말 5,20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스크 온에 베팅을 걸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우리 내부 동력 때문에 좀 강했었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단기 고점이 나온 걸까? 아니면 여전히 여력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네. 어제 급등했던 이유를 보면 사실은 장 초반에는 금융주라든지 저 PBR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형주 중심의 상승이 나오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오후장이 되면서 사실은 하이닉스가 고점을 형성하면서 반도체가 끌어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지금 한 7,500억 이상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현물은 거의 거래가 뭐 이제 의미 없는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어제는 동반해서 반도체와 이제 그런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지면서 지수가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물을 매도하고 있고 주식 선물도 지금 매도를 한 57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뭐 급등하는 양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조금 좀 시간을 이렇게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뭐 올라가더라도 좀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이랑 키 맞추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랑 키 맞추기 하기에는 미국 기업의 이익률과 우리나라 이익률, 그다음에 전체 기업들의 수익률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70% 정도가 기업 실적이 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쪽, 뭐 이제 자동차나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거지. 네. 아직까지 펀더멘탈 상으로는 조금 더 힘을 좀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수가 여기서 이제 2,700, 800 이렇게 가려면 사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다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들이 다시 힘을 내어주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고 결국은 경쟁력, 기업들의 실적, 회복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반도체를 좀 점검해 볼까요? 어제 공기업, 저 PBR주와 함께 중심을 잘 잡아줬던 쪽이 또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쉬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고점까지 달려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가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을 뛰어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효 의사님. 이에 따른 변동성 체크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지금 굉장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자국의 반도체 쪽을 먼저 챙기겠다. 보조금 선 확정 이슈와 함께 TSMC나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좀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 좀 악재성 재료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네, 삼성전자와 TSMC가 투자 안 하면 미국이 원하는 레이어의 반도체도 없습니다. 누가 만듭니까? 뭐 설계만 하면 다 끝인가요? 누군가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뭐 퀄컴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무언가 많이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뭐 젠슨왕이나 뭐 샘 알트먼이나 전부 나와서 하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죠. 엔비디아 독점 안 된다. 우리도 뭔가 하고 싶다. 그런데 투자해서 많이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서비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장을 무한대로 짓고 인텔만 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끼어들어서 자꾸 뭐 전기차에 대해서 헛소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반도체에 대해서 자국 기업들만 하는 그런 상황은 역으로 되짚어보면 AI가 단기간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라 AI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여기다가 소스를 엄청나게 투입하면 놀라운 결과물이 나오고 네. 소스를 조금 덜 투입하면 별로 그렇게 볼 것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엄청난 하드웨어를 더 투입해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AI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혀 서두를 것도 없고 결국은 우리도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반대로 엔비디아처럼 최근 워낙 수익률이 커졌던 그런 종목군들에게 단기적으로 조금 뭐 매도 신호 혹은 뭐 비중 축소 신호가 올 수는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당연히 선도주고 가장 중심 종목이지만 저는 뭐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게 나오더라도 탄력을 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가 이번에 뭐 실적 예상보다 좋았다고 해서 다시 뭐 고점 넘어서 저위로 폭발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뭐 실적도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엔비디아처럼 최근에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만큼 오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같이 온다면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들이 안 만들어주면 엔비디아도 결국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내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유지 관점이고요. 특히 단기간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소형 반도체가 고공행진을 할 때 이쪽은 좀 정리 그리고 IT 투톱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주셨는데 그 의견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특히 코스닥 입장에서는 2차 전지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과 반대로 전기차 쪽은 전환을 좀 늦추겠다는 이슈 때문인지 2차 전지 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반등을 도모하고 있고요. 밸류체인별로 조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기조로 오후장 나오네요. 전해액 쪽 좋고요. 리튬 쪽 하이드로 리튬도 14% 급등.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센티는 안 좋지만 전략은 엇갈려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혹은 여전히 단기간으로 봐야 한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세요? 근데 뭐 2차 전지도 종목별로 너무 지금 차별화가 좀 심하죠. 이제 사실 한동안 양극재의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정도만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또 전해액만 계속 올라가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유 있는 상승이다? 저는 좀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되고 있다. 둘 다 마찬가지다. 지금 사실은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처럼 엔캠도 그런 수순을 겪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캠의 캐파가 크다는 건 알겠지만 그 정도까지 주가를 상승을 끌어당겨야 되는지는 뭐 조금 의문이다. 수급을 더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판을 보면 이거는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인 거고 양극재 수출 판가가 이제 4월부터 회복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수출 판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배터리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셀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원료 가격도 떨어졌는데 4월부터는 돌아설 거다라는 전망의 리포트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도 보면 2월부터는 바닥론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1월 달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2월 달에도 일부는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리튬 가격은 좀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또 지나봐야 아는 거죠. 사실은 바닥론이라는 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1월 전기차 판매가 이제 전방 산업이 제일 중요한데 포드가 이제 사실은 시장에 충격을 더 많이 줬죠.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네. 뭐 가동 라인을 중단한다 이러면서 이제 한번 크게 터뜨렸죠. 근데 이제 포드의 부진을 단일 기업 이슈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갑자기 또 이제 GM이라든지 뭐 이쪽은 여전히 LG와 아까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다라는 부분,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꾸준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월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좀 양호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워낙 낮아져 있는데 좀 더 팔렸다라는 거죠. 네. 1월 판매를 보면 유럽은 전년 대비 한 23% 증가했는데 유럽 시장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중국은 뭐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이게 중국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차들이 많이 들어갔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차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을 보면 미국이 13% 성장했는데 작년보다 그러면 작년보다 한 10대 팔리던 게 한 100대 팔리던 게 113대 정도 팔리는 거죠. 이제 더 팔리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생각보다 둔화되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여전히 근데 이제 24년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서서히 반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턴어라운드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다려 보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져야지 좀 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네.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요.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올라가느냐로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느냐의 핵심을 맞춰야죠. 이 과연 가치 투자자나 정말로 이 산업의 가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있을까? 예.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외국인 매매는 그럼 아주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외국인들은 오히려 쇼스키즈일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뭐 이 종목의 가치가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과거에 팔아놨던 물량들이 주가가 밀고 올라오니까 애들도 항복하는 거죠. 오히려 이걸 지금 사서 계속 시세를 만드는 사람들은 시세로 수급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시세가 수급이 만들어져서 그런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면 던지고 나갈 사람들이란 얘기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왜 오르는지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누가 사는지 생각하면 의도가 뻔히 보이고 그 의도에 내가 속아주면서 같이 매매할 건가? 아니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뭐 산업의 흐름을 보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매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의 주체를 알면 연속성에 있어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2차 전지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빠른 순환매 안에서 손바뀜도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에 이 중국의 이커머스 관련해서 테무와 함께 키워드 많이 나오는 쪽이 이제 결제주인데요. NHN KCP가 신고가를 경신하더니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장중에 다시 한번 뉴스 반영하며 교육주라든지 혹은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수급이 또 빠르게 바뀌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NHN KCP 대표로 여쭤볼게요. 김종효 이사님,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중국의 직구 모멘텀 수혜주로 부각받았던 이 종목 고점이 나온 건가? 지금 16,000원 증권가에서 TP를 보던데 오늘 15,6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고점 다 나왔나요? 네, 16,0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가격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왔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래요.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종목이 뭐 PSR 10배, 뭐 PBR 뭐 100배 뭐 이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PR 15배 이제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알리테무가 끝났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근데 알리테무의 어떤 그 강세가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뭐 보기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게 끊이지 않았으면 이 종목의 상승도 끊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질문의 핵심은 결국은 알리테무는 끝났는가에 맞춰야 될 것 같고 그게 끝나지 않았다면 상승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저에게 뭐 결론을 물어보신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접근하기엔 좀 무리인 건 맞아요? 신규 접근. 뭐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한데 이렇게 네. 뒤늦게 뛰어드시는 분들은 뭐 내가 타이트하게.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네. 혹은 뭐 내려갈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웹툰주 안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건희 대표님, 미스터블루 오늘 시세 어떻게 보셨는지 오전에 핑거스토리가 강했다가 미스터블루가 장중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3,100원을 뚫어내 직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뚫어낼 것인가 했는데 뚫어내고요. Y랩도 급등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 여름에 이제 미국 상장하게 되면 기업 가치 30 그리고 50억 달러 움직임 나오면서 한 4조에서 5조 정도 기업가치 받지 않겠느냐.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신고가를 그럼 더 갈 룸이 남아있을까요? 미스터블루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쪽 관련돼서 네이버 상장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랑 직접 거래를 하는 회사가 사실 더 이익을 보겠죠. 확실한 수혜주는 그쪽이고. 그렇죠. 오히려 뭐 MBT라는 그런 종목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컨텐츠의 확장 측면에서 보면은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미스터블루가 돈을 잘 못 버는 게 문제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이걸 IP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IP를 어떻게 활용해서 네. 돈으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미스터블루도 조금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이후에 전고점 한번 돌파했죠, 오늘 중에. 네.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 다음 행보는 조금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이게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엮여서 테마가 형성됐다고 보시는 게 더 맞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좀 변동성은 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많이 달면 내일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2,500원까지는 열어놓고 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또 살 기회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중기적으로 봐도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이 테마의 흐름에 있어서는 속도감이 워낙 빨랐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더존비존인데요. AI 오늘 소프트웨어 또 클라우드 쪽 움직임 좋았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 때문인지 지난 1월에도 한 달 동안 65%, 2월 이달 들어서도 16%의 급등 시세로 2달 연속 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58,000원까지 최고 TP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했네요. 오늘 55,000원 돌파했으니까요. 김종희 기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4분기에 워낙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네. 이 종목에 대한 평가가 뭐 완전히 또 바뀌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워낙 급등했지만 이 종목이 12만 원에서 급락했던 종목이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성을 부여했을 때 지금보다 주가는 2배 이상 높았다가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예. 밸류는 역시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클라우드 거기다가 플러스 최근에 또 AI와 묶어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ERP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단기 급등이 조금 부담돼서 지금 따라가면서 사기에는 뭐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원래 받았던 그 클라우드 모멘텀이 AI와 관련돼서 그나마 녹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밸류도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눌리면 매수 관점도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보다는 조금 더 갈 것 같다. 다만 조정을 이용해서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합니다만 이런 종목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좀 방망이 짧게 잡고 가야 되기도 해요. 움직임 좀 잘 기민하게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지금 코스닥 안에서 페납계 그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 건가? 엔캠, HLB, 신성 델타테크 그 후보군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HLB 보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는 리보세라니 기대감도 있다 하고요. 그 다음 MSCI 그 다음 편입을 벌써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8만 원 돌파. 너무 강한데요. 이건희 대표님 좀 짧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HLB는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린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일단 예전에 한번 간암 치료제 전에 그 위암 치료제도 한번 이게 리보세라닙이랑 다른 거랑 이제 병용해서 이제 FDA 승인을 기다렸는데 그때도 1차 치료제 아니면 2차 치료제는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3차 치료제로 되면서 그 당시에도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다가 도로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5월 16일 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승인 이슈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죠. 캄넬리주맙이랑 병용한 걸로 해서 지금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5월 16일 날 발표한다 그러고 3월 달에 인터뷰가 있다라고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대표님 지금 보니까 내일 또 기업 설명에 기관 투자자들 모아놓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있어요. 혹시 이에 앞서서 뭔가 예고할 만한 자신감 넘치는 설명인가 싶기도 해서 이럴 때 힌트는 어떻게 찾으세요? 일단은 뭐 진양권 회장이 증권사 출신이라는 건 다들 다 알고 계실 테고 네네. 그러면 IR 잘하겠죠. 그리고 이게 HLB도 네. 사실은 이제 팬덤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HLB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걸 또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저는 HLB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총이 10조가 넘었는데 간암 시장에서 매출이 3조 나온다고 보면 그 정도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국면이라는 점, 다만 내일의 그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점 저희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이건희 대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